팝 장르 분석 세 번째, 팝의 여왕 마돈나 편입니다. 마돈나는 마이클 잭슨과는 다른 방식으로 팝을 지배했습니다. 마이클이 완벽한 퍼포먼스였다면 마돈나는 전략적 변신이었습니다. 1983년부터 현재까지 40년 이상 최정상을 유지한 여성 팝 아이콘입니다. 역대 최고 음반 판매 여성 아티스트로서 3억 장 이상을 팔았습니다. 참고로 2위는 테일러 스위프트로 2억 3,500만 장 이상이며 빠르게 추격 중입니다. 마돈나의 가장 큰 무기는 전략적 재창조였습니다. 3년에서 4년마다 음악 스타일, 비주얼 아이덴티티, 페르소나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것이 팝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트렌드를 따르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라. 디스코 팝에서 시작해 발라드, 하우스, 일렉트로니카 등으로 매번 시장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스터 레코딩을 소유한 최초의 여성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팝을 제품으로 이해했고 패키징, 마케팅, 심지어 논란까지 매출로 연결시킬 줄 알았습니다. 보그, 1990년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메인스트림 팝이 된 순간입니다. 30개국에서 1위, 1990년 최고 판매 싱글로 하우스 비트로만 구성된 최초의 메인스트림 팝 곡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와 시카고의 클럽에서만 들리던 사운드를 라디오 차트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엔 음악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하우스 비트와 팝 구조의 만남입니다. 하우스 음악 특유의 쿵쿵쿵쿵 킥드럼에 익숙한 팝송 구조를 결합했습니다. 클럽에서나 들리던 사운드를 라디오용으로 다듬은 겁니다. 124bpm, 클럽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완벽한 템포입니다. 둘째, 노래반, 대사반입니다. 벌스 부분은 노래라기보다 리듬에 맞춰 말하는 느낌입니다. 그레타 갈보, 마릴린 monroe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나열하면서 리듬을 만듭니다.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를 줍니다. 팝은 보통 노래하는데 보그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 곡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셋째, 뮤직비디오는 옛날 할리우드 스타일입니다. 1920년에서 40년대 할리우드 영화처럼 흑백으로 찍었습니다. 안무는 할렘 볼륨 댄스 씬의 전설 호세 쿠티에레스 엑스트라 바간자가 맡았습니다. 이 영상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인 손동작을 따라했습니다. 보깅이 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됐던 흑인과 히스패닉계 성소수자들이
비밀스럽게 모여 춤을 추던 문화에서 탄생했습니다. 패션 잡지 보그의 모델 포즈를 따라하는 춤이라서 보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들은 하우스라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고 볼이라는 경연을 열었습니다. 이후 마돈나가 뉴욕 클럽에서 이 춤을 보고 자기 뮤직비디오에 넣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있습니다. 문화 도용이냐, 문화 확산이냐. 비판하는 쪽은 마돈나가 흑인과 라틴계가 만든 춤으로 돈을 벌면서 정작 그들에게는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옹호하는 쪽은 소외된 커뮤니티에 전 세계적 가치성을 부여했다고 말합니다. 현실은 복잡합니다. 노출대 착취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돈나의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1930년에서 40년대 황금기 할리우드 미학을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영감은 마를레네 디트리히, 캐서린 헵번 같은 당시 여배우들의 남성적인 맞춤 슈트를 입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여성이 검은 슈트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힘있고 당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핑컬 웨이브 헤어는 철저히 계산되고 통제된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사 스트라이크 포즈처럼 멋진 포즈를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보그는 영화 딕 트레이시의 OST 앨범에 포함된 곡입니다. 영화는 1930년대 미국 범죄 만화가 원작이고 마돈나는 나이트클럽 가수이자 판무파탈 브레스레스 마호니를 연기했습니다. 앨범의 다른 트랙들은 1930년대 재즈와 스윙 스타일인데 보그만 현대적인 하우스 댄스 트랙입니다. 마돈나의 천재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고전 영화와 현대 팝을 하나의 컨셉으로 묶은 겁니다. 흥미로운 비하인드로 보그는 원래 이 앨범에 넣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곡이 워너뮤직 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줘서 급하게 타이틀곡으로 결정되고 앨범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진화한 팝 전략입니다.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리고 팝을 패션과 예술에 연결시키고 논란을 만들어서 계속 화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3편에 걸쳐 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2편에서 마이클 잭슨은 완벽한 퍼포먼스로 팝을 정의했고 오늘 살펴본 마돈나는 전략적 변신으로 팝을 지배했습니다. 두 사람의 방식은 정반대였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팝은 고정된 사운드가 아니라 방법론이라는 것. 언더그라운드를 흡수해서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리고 예술적 위상을 부여하고 논란마저 홍보로 바꾸는 그 방법론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팝의 시대별 대표곡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